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 대구 시장이 하락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급속도로 하락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년째인 2023년도인 올해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시점에 원래는 1월 달에 입주 예정이었던 청라 힐스자이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자세히 파헤치게 되면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라 힐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딱 거래량 순위에 있어서는 대구 2등을 나타나고 있는데 1등이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청라 힐스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수에 따른 차이일 뿐 세대수 대비 거래량으로 해봤을 때는 둘 다 7% 수준으로서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워낙에 심리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들 위주로 거래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소형 평수들도 의외로 거래가 많이 되더라라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 싸니까 좀 거래된다라고 쳤었을 때 청라 힐스자이는 5억대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두고 어떤 타임 스토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라면 여기도 재건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힘듦을 다 거치고 나서 청약에 들어갔었는데 이 청약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청약을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이런 청라 힐스자이라든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편한 세상 남산 이런 것들 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대에서 대장급 노릇을 해왔던 게 대신 센트럴 자이 2015년식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2020년을 기준으로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 84 타입은 한 5억대 중후반 정도를 실거래가로 계속 받아왔고 거래량도 사실상 꽤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라 힐스자이의 84 타입 공급 금액이 5억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2015년식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또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입주하는 것을 우리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네, 이거 기회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청약 경쟁률 그리고 청약 가점에서부터 그 열기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경쟁률이죠. 가장 최대 경쟁률은 416대 1이었었고요. 평균적으로 141대 1, 거의 한 400명 모집에 5만 5천 명이나 들어와서 이만큼 높은 경쟁률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브 스카이 있죠? 이때 나왔었는데 1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2위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빌스는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역이었다 보니까 분양가가 조금 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분양가도 싸고 입지도 좋은 청라 힐스자이가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 볼 수 있겠고 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타입이든 평균적으로 60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70점이다 보니까 이만한 단지가 당분간 나올 일이 있을까 싶을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아까 앞서 경쟁자가 되었던 빌리브 스카이와 청라 힐스자이가 같은 2호선 라인에 각구에서는 또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경쟁을 해가면서 실거래가를 계속 갱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한 11월쯤에 빌리브 스카이가 9억대 실거래가를 찍기 시작하면서 와, 역시 비수송구 대장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청라 힐스자이가 살짝 더 높은 9억 8천의 실거래가를 찍으면서 이로써는 비수송구 대장은 청라 힐스자이가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경쟁이 되듯이 이런 실거래가를 높여갔기 때문에 야, 이거 거의 10억짜리다. 두 아파트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곤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계속
떨어지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라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9억대 매물들밖에 없다가 8억대로 떨어지더니 7억대로 또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 입주 시장이 다가오면서 5억대 매물들이 생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투자자들이 많이 덤벼들었던 그런 아파트였었고요. 처음에는 실거주자 관점에서 접근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안 팔린다는 측면에서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받고 싶은 가격은 안 팔리다 보니까 팔릴 만한 싼 금액대로, 즉 5억 정도 수준에서 물건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대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3년째인 2023년도에는 이 청라힐스자이가 어떻게 가격 변화하는지를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컸습니다. 자, 청라힐스자이가 작년부터 거래가 좀 되기 시작했었어요. 23년도 1월이 예정인 상황이었었는데 살짝 늦춰져서 2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10월쯤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11월 달에는 한 차례 급증을 하였었고요. 12월 달에는 더 많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보통 이제까지 입주했던 아파트들을 보면 입주가 딱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금액이 싸다면 미리미리 좀 접근을 해서 거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요령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1월달 들어가면서 1월달과 2월달 들어가면서도 거래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3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게, 가격대들이 이미 6억 수준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동의 중층 물건이라면 5억대 뭐 초중반은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또 당장 급할 거 없는 가격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청라힐스자이 5억대 초중반이 정말 싼 가격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건데,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반기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입주장에도 사실 매물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6억대 매물이 나오다가 지금은 최저가가 7억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주변에 같은 남산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요 아파트와 청라힐스자이를 두고 뭐가 대장이냐, 이런 얘기가 오가곤 하지만은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둘 다 이제 이 일대에서는 대장급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요게 지금 최저가가 6억 8천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6억 중반대들이 거래가 되곤 했었으니까 요런 걸 토대로 보면은 5억대 초중반에 살 수 있었던 청라힐스자이는 일단 좀 싸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부분들, 대장 아파트라는 점, 마지막으로 적은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나 남산자이 하늘채,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좀 경쟁 상대가 되었었던 저 떨어진 곳의 빌리브 스카이가 현재 최저가 7억부터 나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두류역 자이가 그게 8억대 분양가가 나왔을 때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니, 지금 6억대도 거래가 잘 안 돼 죽겠는데 8억대를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역시 입지가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주장이 싸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그런 시기를 맞춰서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좋은 입지의 대장 아파트라면 금액이 매력적이라고 보았었을 때 충분히 거래할 만하다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구시장 어디를 보더라도 입주 물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라 언덕역에 직주로 했었을 때 아까 포인트 잡았던 이 역에 대한 접근성과 남산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으로만 한번 따져보자면, 부동산 심리가 안 좋았던 시기를 기점으로 남산 자이 하늘채가 입주를 했고 입주장이 마무리되었고요.
청라 언덕역 서안 포레스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청라 힐스 자이였는데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 대장급 아파트가 오다 보니까 야, 이거 순서대로 가다가 이제는 좀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로부터 견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야,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들이 먼저 좀 호가 상승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 요인들을 기준으로 이 청라 힐스자이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그리고 입주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들을 좀 상승시킨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입지에 충분히 싼 것은 충분히 거래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라 힐스자이 바로 위쪽에 지금 거래가 잘 나타나는 게 대신 센트럴 자이라는 게 있어요. 자, 2013년도 2월달, 1월달만 하더라도 거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청라 힐스자이나 아니면 남산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전에 대장 노릇을 해왔던 곳인데 2015년식에 실거주하기 아주 괜찮은 곳이다. 자, 그리고 가격대가 충분히 싸다라고 해서 이 4억대 중후반 매물들이 거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창 높을 때에는 7억 6천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거의 반절 수준이죠. 이런 때에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비슷하게는 이제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라든지 2월 달 들어서 8, 9억짜리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 시기에 꽤나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만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신천역 뒤쪽에 이안 동대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꽤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한 입지에 좀 상징성이 있는 것들 혹은 신축급들 아파트라면 가격이 싸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거래가 될 만하구나, 이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면은 참 이번 2년 동안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가격을 좀 내렸을 때 팔리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좀 괜찮은 아파트들 위주로 저가 매물들이 거래되고 있고 급매 물건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혹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괜찮은 곳들의 싼 가격들은 거래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보다는 이 시장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올라간다의 측면에서는 좋은 입지의 신축급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들, 즉 대장급들을 노려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 한 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라 힐스자이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의 대장급 입지가 바로 동대구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두 가지를 보통 꼽죠. 더샵 디어엘로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둘 다 아주 괜찮은 곳이다 라고 하는데 입주장은 현재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이 좀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꽤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입주장이 다가오면서 이 매물 최저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에 집중해 본다라면 또 이런 방향성들을 좀 더 확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연코 입주장이 가장 싸지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액에 대한 기준들도 조금씩은 잡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다라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도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호가 상승까지 했던 청라 힐스자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구시장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그려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당장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실제 거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라는 부분인 건데, 아주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지별로 사례들을 모아 보았을 때 조금 더 세밀하면서 또 제대로 된 기다림,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매일 이런 영상들을 또 찍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